저의 최애 제품은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원래 그 드림 아카데미 오기 전에 최애 제품은 칼맥이었어요. 칼맥. 진짜로. 칼맥이었는데 어떤 분이 저희 딸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칼슘을 몇 개를 먹어요?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WS 먹고 아침에 2개, 저녁에 2개 먹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딱 그렇게 먹어갖고 효과가 있겠어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개를 먹어요? 그랬더니 10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침에 10개, 저녁에 10개 먹어봤어요. 먹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저희 딸이 며칠 만에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는데 혹시 다리가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걸을 때 이렇게 질질 끌고 무거운 느낌도 그것도 칼슘 부족인 거 아실까요? 근육이 수축 이완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술 드시고 손 떠시는 분들 있죠. 옛날에 수전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술을 드시면 뭐가 많이 나가요? 칼슘이 많이 빠지잖아요, 몸에서. 근데 남자분들이 드시나요? 칼슘은 보통 여자분들 제품이라고 전용으로 여자들이 많이 드시지. 그것도 수축 이완이 안 돼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남자분들이요,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근데 칼슘은 천연신경 안정제. 이거 안 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품은 위산의 원료가 되는 제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위산의 원료가 뭔지 아시죠? 비타민 C, 그 다음에 칼슘이라보다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물, 소금. 이렇게 6가지가 위산의 원료예요. 근데 오늘은 뭐 제가 정수기 설명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정수기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되니까 나머지 제품에 제가 좋아하는 단백질과 그 다음에 에사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위산의 원료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쵸? 비타민C가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칼슘 좋은 거 다 아시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면 조금 더 잘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위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요새 그 미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장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상류가 맑아야 하류가 맑다. 위는 상류고 장은 하류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이 흐를 때 위에서 지저분한 물이 흐르면 당연히 하루도 지저분해지겠죠. 위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장도 좋아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나쁜 독소들이 누수된 장을 통해 몸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 독소가 인체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각종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만성 전신 질환 치료를 할 때는 우선 위장 치료부터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은 위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장이 건강하려면 위기능 역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럴까? 저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질병 치료의 핵심은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를 잘 알죠. 내가 가장 나를 잘 알아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계속 약을 먹는데 왜 재발하는 것일까? 그다음에 오랫동안 유산균을 먹어왔는데도 왜 장이 안 좋은 걸까? 이런 분들 계시죠. 분명히. 그다음에 장에 가스가 많이 차는데 약을 먹어도 왜 안 낫는 걸까? 왜 특정 음식만 먹으면 장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 제가 한때 칼슘 먹고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칼슘을 레알, WXM에서 2200ml 정도를 진짜 몇 년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효과가 되게 있었겠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될까? 그러면 칼슘을 안 먹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나는 이렇게 맨날, 저는 사실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을 제가 공부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어디가 내가 왜 안 좋은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산의 원료니까 위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위산은 하부식도 가략근을 닫고 유문 가략근을 여는 역할을 한다. 위산이 그런 역할을 하죠. 위산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때만 식도로 역류하거나 위문의 수축을 조절할 수 있다. 위 배출이 지연되면 담적이나 위마비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게 위산이 적으면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 거잖아요.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면 이게 담적이 되거나 위가 마비가 돼서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산의 역할은 펩신을 활성화시켜 단백질을 분해한다. 위산이 저하되어 펩신이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단백질 덩어리가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독소로 작용하여 장벽을 자극하여 손상하는데 이때 장누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에 덜 소화된 단백질 조각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를 침입자로 인식하여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원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백질이 좋아서 드시긴 하지만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은 위에서 한번 절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위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장으로 내려가면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과 췌장에 시그널을 보내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데요. 간은 지방효와 소화를 돕는 담즙을 분비하고 췌장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리파제를 분비하는데 이게 위산이 저하시 이 신호를 보낼 수 없게 되어 담즙과 기타 소화 효소들이 분비되지 않아 담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화불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위산이 하는 역할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위산은 가장 큰 역할이 또 살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산이 음식을 통해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산이 저하될 경우 살균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데다 위 운동 저하까지 겹치게 되면 소장 내 과다 증식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비타민 B12와 미네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위산이 저하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산 분비 저하로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과다해질 호모시스테인, 단백질 대사 산물이 분해되지 않아 신경기능 저하, 악성 빈혈, 뇌기능 저하 및 뇌질환, 혈관 오염동 증가와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산이 저하되면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 또한 흡수되지 않는다. 그쵸? 제가 분명히 아까 칼슘 많이 먹었는데 왜 효과가 되지 않아? 흡수가 안 됐던 거예요. 결론은 일정 시간. 처음에는 없었던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오니까 효과를 발휘를 했는데 일정 시간이 되니까 더 이상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 미네랄의 경우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온화가 되어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온화가 위산이 칼맥을 말랑말랑하게 녹여줘야 돼요. 그래야 흡수가 되는데 위산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온화가 되지 않아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하면은 저희 정수기 물이 좋다는 게 그거잖아요. 정수기 물 속에 이미 모든 미네랄이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심과 동시에 저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그런데 이거는 위산이 없어서 흡수가 안 된 거예요. 따라서 위산이 저하된 상태라면 마그네슘, 아연 등과 같은 미네랄 섭취하도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원료인데 위산이 없어서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악순환의 고리에서 위산이 안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마그네슘은 위산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장 운동을 촉진하며 위장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아연은 면역 반응에 따른 세포의 활성화와 세포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연이 풍부하면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NK세포와 T세포가 감소되지 않고 감기 증상이 무려 54%나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루트리를 많이 드시고 계시긴 하지만 다음에는 위산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 병원에 가면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너무 많아서 위산 억제제를 처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계신 분은 병원에 가면 절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억제제를 드시니까 속쓰림은 없어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며 위산으로 섞여서 얘가 잘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위산이 없다 보니까 위에 오래 머물러요. 음식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뇌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음식물이 아직도 위에 있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고 위산을 자꾸 또 내보내는 거예요. 또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산이 역류를 하는 거죠. 그게 역류성 식도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속쓰림, 마른 기침이나 후두염, 그쵸?
트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트림 한다고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 거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지를. 그다음에 목 이물감, 천식이나 폐렴도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담적. 담적이 뭔지 아시죠? 위가 굳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트림을 하고 그다음에 메스꺼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저는 소비자분들 중에서 그런 봤어요. 메스꺼움. 근데 그게 저도 담적인지는 그때 몰랐었어요. 근데 메스껍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담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위가 굳어서 위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적이 있으신 분들은 잦은 두통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언니 중에서 계속 두통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MRI도 찍고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두통은 있대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결림. 여기 딱 있죠. 이렇게 담적이 있으면 여기 부러져근 지나가는 그 위치가 딱 아파요. 거기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또 등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부라잡근 그 지나가는 그 자리가 좀 비유가 좀 그런데 그 자리가 아파요. 거기가 위경락이거든요. 그래서 위가 아플 때 거기에 부항을 뜨면 순간적으로 채기가 확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가 아파서 내과를 다니고 한의원을 다녔는데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과를 잘 몰라요. 담적은. 한의원 원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랬는데 몰랐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 증상을 다 찾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담적인 것 같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본인이. 근데 담적이 있으면은 위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위산 부족의 원인 중에 하나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위산이 부족된 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과민성 장주근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의 11%, 한국인의 10에서 15%가 과민성 장주근이래요. 이거는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설사였다가 변비였다가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과민성 장주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 장거리 가는 거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버스 타고 못 가세요.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그게 치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위산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나도 위산 부족이 있지 않나. 급성 증상으로는 소화가 잘 안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배에 가스가 찬다. 이것도 위산 부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를 자주 한다. 그 다음에 변비가 심하다. 변비 심하신 분들 많잖아요. 해결 잘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위산이 역류한다. 속쓰림 증상이 있다. 이거는 급성으로 오는 증상인데 또 만성으로 오는 증상도 있어요. 손발톱이 부러진다.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거는 영양분이 흡수가 안 돼서 그렇겠죠. 장기전으로 보면.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다. 두통이 잦다. 손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시면 혹시라도 나도 위산 부족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산이 또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해독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최지영 의사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좀 쉽게 어떻게 됐냐면 위산의 역할은 살균과 소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산의 원료는 비타민C,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소금, 물이에요. 여기서 물은 음식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음식이죠. 물이. 그래서 체온이 낮은 분들이 물이 잘 안 먹혀요. 체온이 낮아서. 그리고 소금은 음식 중에서 가장 양의 음식이에요. 맞아, 음의 음식. 물은 음의 음식이고요. 소금은 가장 양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을 타시면 체온이 낮으신 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 차갑지 않기 때문에. 찬물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사실은 좋아지려면 체온도 올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못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위산의 원료가 물인데 아무리 좋은 저희가 뉴트리를 먹고 뭘 드셔도 물이 안 들어가면 걔네들이 순환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순환을 시키지 못하니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산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단백질과 미네랄. 아까 말씀드렸죠. 펩신이 활성화돼서 단백질을 분해해야 되는데 펩신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도 흡수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철분을 먹어도 빈혈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보셨나요?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위산 부족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골다공증이 나아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진짜. 계세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또 약으로 바꾸셨는데도 해결이 안 되세요. 있으세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데도 위산이 부족할 수 있나요? 얘기하시면 그러시잖아요. 나 소화 너무 잘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희가 40이 넘어가면은 위산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60 후반에 계신 분이 나 소화 너무 잘 돼.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일 것 같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위산증이 있대요. 무위산증. 위산이 안 나오시는 분들. 무위산증은 제가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소화가 잘 되는데 그분들의 그게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꾸 시장기를 느껴서 음식이 자꾸 땡겨요. 그래서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된다. 그런 분들은 미위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고 물리적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화학적 소화가 잘 된다고 할 수 없다. 물리적 소화는 그거죠. 음식이 들어가서 위에서 장까지 잘 내려가는 그런 역할, 그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화학적 소화는요, 그쵸. 위산이 있고 소화 효소가 나오고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음식이 잘 장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화학적 소화도 잘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산은 말 그대로 산성인 성분이기 때문에 위산이 부족할 때는 그러면 산성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전 처음에 이분이 여기 에삽이라고 책에다 딱 써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에삽이에 관심 없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아메이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벌써 타사의 에삽이라는 제품이 많이 나와져 있고 시중에는 에삽이를 위산의 원료로 쓰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이 에사비를 먹으면 음식의 욕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위산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니까, 영양이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에사비는 위산보다 약한 산인데 에사비를 먹었을 때도 속이 쓰리다는 것은 위의 세포들이 손상되어 있다는 증거인데 이거는 위 점막이 제 역할을 못해 위의 세포들이 위산에 노출되어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사비를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근데 에사비를 제가 드시게 해보니까 진짜 속이 쓰려서 한 포에 100에서 120ml를 타서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위가 나쁘신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타셔야 돼요. 200ml에 한 포를 타시거나 300ml에 한 포를 타셔서 그것도 언제 드셔야 되냐면 밥 먹는 중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밥 먹는 중간에 드실 때는 속이 쓰린지 잘 모르고 잘 드시거든요. 근데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그 위가 너무 안 좋으신 분한테 그걸 드렸는데 물어봤더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셨냐니까 분명히 제가 밥 먹는 중간에 드시라 그랬는데 밥 먹기 전에 먹으니까 위가 너무 나쁘니까 못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한 포를 딱 타서 드렸더니 너무 잘 드시는 거야. 너무 잘 드시는 거야. 밥 먹는 중간에. 자기가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서 지금 진짜 너무 열심히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에사비에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식후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며 근육이 당을 더 잘 쓰게 하는 등 당뇨와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에사비는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준다. 요새 현대인들이 담즙이 잘 안 나와서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담즙이 안 나오면 비타민 A, D, E, K가 흡수가 안 되거든요. 저는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되는 분 진짜 만났어요. 그분이 비타민 D 수치가 안 올라가는데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비타민 D 수치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를 몰라서 못 가르쳐 드렸어요. 담즙 분비가 안 돼서 그런다는 거를. 그래서 위산분비 저하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첫 번째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방금과 동시에 즉시 위산 분비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저하되고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저하되어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고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위산 분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고 나서 음식을 딱 드시면 체하시죠. 위산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거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염증이 있는데 염증은 빵, 면 등 밀가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설탕, 과당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위장에 자극이 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잘못된 식습관이 있는데요. 이건 자극적 음식, 맵고 짠 음식. 그렇죠. 근데 국물, 야식, 폭식, 불규칙한 식사에 의해서 위산의 분비가 저하될 수 있는데 국물을 드시더라도 밥 따로 국물 따로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밥에다 국물에다 밥 말아 드시는 분 치고 전 씹어 드시는 분 못 봤어요. 그냥 후딱 넘기시죠.
그다음에 또 수면 부족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낮 동안 엄청나게 손상된 위장을 재생 복구해야만 다음날 다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데 새벽 1시에서 그 복구 시간이 새벽 1시에서 3시예요. 이때 안 주무시는 분들 많죠.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되면 그 다음날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으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양 부족. 위산의 원료,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미군, 비타민 C, 소금물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위산이 안 나와서 마그네슘하고 아연이 흡수가 안 되니까 원료가 없다 보니까 다시 위산이 형성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약물이나 알코올, 항생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위산 억제제,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억제제를 드셔서는 해결이 안 돼요. 처음에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만성질환으로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은 위에서 100% 흡수가 돼요. 그래서 위장벽에 누수가 생겨서 얘는 100% 위에서 흡수가 돼서 바로 간으로 가요. 간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위장도 엄청 많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알코올은. 그러니까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은 위산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산비를 촉진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식사 전 심신 이완시켜주기.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면 좀 이완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꼭꼭 씹어 잘 드시기. 식사 중 식사 후 30분 이내 무술 섭취 안 하고 급식, 가식, 폭식, 야식 피하기. 시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글루텐이나 유제품이나 콩류, 정제, 식물성 오일을 피하고 그다음에 저탄수화물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시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과 알코올 섭취 줄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 관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관리 안 하시면 위산이 계속 분비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식전 5분에서 10분 유기농 사과 식초산을 1티스푼 마시라고 했는데 그쵸. 이거는 하부 식도 가략근을 꽉 닫으라는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속쓰림이 있을 때 빠른 해결책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얘는. 근데 이거는 유기농 사과식초 대신 저희 예사비 드시면 되죠. 유기농 사과식초에도 초모균이 없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발효 야채와 발효 음료 먹기. 오염되지 않은 봄브로스. 이거는 저희 프로틴을 따뜻한 물에 조금 타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솔루션으로는 비타민C를 하루에 500에서 4,500ml 사이를 드시는데 헬리코박터균이 강산에서 죽지 않잖아요. 어디에 죽냐 하면 비타민C에 죽어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로 많이 드시면 근데 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약이 굉장히 독해요. 막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비타민C를 처방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염이나 위궤양 치료는 비타민C나 아연, 마그네슘,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되고요. 솔루션은 아세라라시, 밸런스 위든 이뮤니티는 아연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또 저희 판토블렌드도 아연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파우더 식이섬유, 칼맥디, 칼디. 혹시 칼맥디가 소화가 안 되시면 칼디를 추천해 주세요. 저는 칼디는 아이들만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른들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칼디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드시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좋아지셨을 때 칼맥으로 바꿔드려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스트비, 데일리, 프로틴, 소금, 물, 반드시 소금물. 트루콜라겐이 또 엄청난 효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장이 안 움직이니까 장 무력증, 장이 처져 있을 때, 그다음에 장벽을 쫀쫀하게 할 때 트루콜라겐이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사비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칼슘을 보면 대량 미네랄 체중의 2%를 차지하는데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칼슘의 99%는 뼈체에 있고 나머지 1%는 체액에 존재하는데 체액에 존재하는 1%가 훨씬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몸에 pH 7.2, 7.5 알칼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결국.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먹는 음식, 밥, 빵, 떡, 커피, 탄산음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네랄 부족이 있을 때는 몸이 산성화가 되죠. 이렇게 산성화가 될 때는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pH를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뼈에서 녹인 칼슘이 다 쓰여지지 않죠. 내가 원하는 만큼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쓰여지고 나머진 칼슘이 혈관에 침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쉽게 손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칼슘 떠돌아다니다 보니 유리칼슘이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연신경 안정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 그래서 산만한 아이들은 다 칼슘 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초등학교, 유치원에 산만한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아마 그 식생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골밀도는 25에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성장기 어린이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스턴트 먹는 분 당연하고 중년 여성.
그 다음에 임산부. 저희도 폐경이 오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칼슘을 축적해놔야만이 엄청나게 빠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뼈가 쫀쫀해야 중금속 침착이 덜 되고요. 골수의 조혈 기능으로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에 관여를 하고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을 하고 장기능, 수축 이완을 시켜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부족 시 147가지 질병에 노출이 돼요. 아시나요? 알고 있는 질병을 통틀어도 147가지 질병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세봤더니 한 20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147가지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미네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역할이 있는데 눈밑 떨림, 대표적인 거죠.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밑이 떨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약해져 당뇨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300개의 효소 활성화에 관여를 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 안에 있는 300개 효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성 피로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네랄 균형을 관장하고 세포 안팎의 칼슘, 나트륨, 칼륨을 일정한 비율로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요. 결핍 시 뇌기능 문제 발생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민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 시 칼슘을 세포 밖으로 보내지 못해 근육의 긴장과 경련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야채를 안 먹는 사람들에게 결핍이 심하며 스트레스,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커피를 마시면 마그네슘 사용량이 증가하고 운동량이 많을 때도 증가한다. 저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저기 칼디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커피 드시고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장세동 등을 예방할 수 있고요. 돌연사를 방지할 수 있어요. 저희 심장질환으로 할 때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죠. 부족 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인데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완전 연소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증진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엽산과 비타민 2는 세포의 분열, 성장, 재생을 촉진해서 임산부나 수유부는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고 엽산은 사산, 조산, 온청이 문해와의 출산을 예방하고요. 이떡과 멀미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간의 해독작용을 줬기 때문에 장기간 약물을 드시거나 알코올 섭취하실 때 이스트비를 드시면 부작용이 있어요. 체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드신다.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죠. 혈관의 항산화 역할을 하며 동맥경화, 고혈압을 예방, 또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떨어뜨려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졸중이 일어나는 확률을 현격히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구내염, 설염, 잦은 코피, 피부 습진에 엄청나죠. 제가 예전에 구내염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스트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신호등 걸릴 때마다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효과적이었었거든요. 그때. 그다음에 담즙을 생성하고 소화효소 작용을 촉진하여 입맛을 돌게 하고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어린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체질을 개선해 준다. 그다음에 비타민 C가 있는데 비타민 C는 하는 역할이 너무 많죠. 근데 여기 보면 항산화 작용에 위궤양 위염 예방, 암 예방, 그쵸? 위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항염증, 항세균, 그래서 각종 염증, 잇몸질환, 후두염, 중이염에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위장 기능 개선을 하죠. 위장 기능 개선을 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균의 활동 억제 나오죠. 아까 위산하고 연결된 게,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 증식,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장 근육 강화, 장 연동 운동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변비에 아유유 들어가잖아요. 아세로라씨, 히스비, 그 다음에 유산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백혈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암 감염 질환을 예방을 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타영양소 흡진을 촉진해요. 철분은 위장 흡수력이 매우 낮은 영양소인데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했을 때 섭취율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비타민 E의 재활용을 도와서 세포의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요. 혈관을 강화하기 때문에 모세혈관 강화를 해서 왜 멍드는 거 막 잇몸 출혈. 그치, 잇몸 출혈 비타민 C 부족이잖아요. 그다음에 혈관벽의 탄력을 높이고 그래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천연 항히스타민제 역할을 하며 그다음에 피로 회복 촉진을 해요. 신체는 잠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하는데 이때 비타민 C를 이용해 근육, 건, 인대와 같은 결합 조직을 복구하는데 피로가 심하고 세포 손상이 심한 경우 밤에 비타민 C를 추가 복용해주면 피로 회복에 좋다. 그래서 보통 다사알 뭐 이렇게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제 소비장이 꼬마 소비자가 하나 있었어요. 몇 년에 거쳐서 진짜 아토피를 치료한 그 꼬마가 지금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는데 그 꼬마가 이걸 아는 거예요. 비타민 C 몇 개 드시는 줄 아세요? 걔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나쁜 음식 많이 먹어요. 그렇게 이틀이 먹고 자랐는데 많이 먹어요. 그럼 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안 좋으면은 이제 무릎도 아플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20개 먹고 자요. 20알을 먹고 자면요 아침에 언제 무릎이 아팠는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꼬마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뭐 위산의 원료는 아니지만 모든 세포의 원료니까 모든 장기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세포를 만들고 면역력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체내에서 영양분도 이동하고 2천여 가지에 가까운 효소도 생성을 하고 그쵸. 그다음에 단백질 부족 시 암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쵸.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또 증상이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단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 단 게 땡긴다 이럴 때는 내가 먹은 점심에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식사하시고 그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가서 빵 한 장반 시켜놓고 드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 다 단백질 부족이에요. 단백질 전달하셔야 돼. 제가 보니까. 단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 소비자 중에 진짜 초콜릿을 좋아했던 소비자 한 분이 계세요. 단연간 좋아했어. 단연간. 그런데 프로틴을 많이 먹고 난 뒤부터 절대 자기가 초콜릿을 끊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쇠약해지거나 혹시 몸이 아플 때도 단백질이 부족한 현상인데 이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혈액은 세포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와 동시에 무기력증이 생긴다. 자, 근육이 드러나는 것도 당연히 단백질 현상이겠죠. 다리가 붓는 거는요. 체액이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한 곳에 축적이 돼서 오후쯤 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정신질환 하나의 우울증 역시 단백질과 관련이 있고요. 대신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세로토닌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울증도 해결이 되겠죠. 브레인 포그가 있어요. 머리가 혼란하고 안개처럼 뿌옇게 되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약간 순간적으로 멍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틴은 필수아미노산 9가지와 불필수아미노산 11가지로 되어 있어서 그 아미노산 스코어 100, 사람의 체내만큼 100% 유사하게 만든 흡수가 잘 되게 만든 단백질인데 여기서 필수아미노산 9가지는요.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있는데 BCAA가 있어요. 이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건데 보통 3가지에서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소루신, 루신, 발린으로 되는 꾸준하게 많은 양을 장복 시 제한 아미노산을 인해 독성을 유발한다. 왜 그러겠어요? 필수아미노산 9가지, 불필수아미노산 11가지가 잘 맞아야 얘가 흡수가 잘 되는데 이 3가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니까 불균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로 통풍과 같은 질병을 유발해요. 그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이 헬스장에 다니면서 근육 키운다고 이 단백질 먹어서 통풍이 실제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청단백질, 시중에 대부분은 유청단백질이죠.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유청단백질은 설사 유발 물질을 제거한 거고, 그 다음에 가수분해 유청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든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드시면 소화가 잘 될 수는 있지만 별로, 그쵸. 우유에서 추출한 거기 저희가 우유가 권장되지 않는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는 저는 에일라이브에서 그 하승민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데, 분리유청 단백질은 근육 세포를 크게 성장시킨대요. 그런데 분리대도 단백질은 근육 세포 수를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근육 세포가 100개면 100개가 그냥 커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근육 세포 수가 105개가 될 수도 있고 106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차이가 저는 이거는 제가 제때 인바디인데요. 이때는 제가 단백질을 한 번 먹으면서 자전거를 25센트 라이드를 열심히 탔을 때였었어요. 세포의 분석비가 0.388 약간 그쵸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때는 제가 0.484긴 하지만 요거는 인바디를 예약을 하니까 단백질 부족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요때부터 제가 단백질을 2번 먹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크게 까뜩 2스쿱을 먹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기 시작을 했고 요때는 요때 2번 먹기 시작하니까 요거 한 달 만에 0.7kg가 늘었어요. 근육량이. 그러면서 체지방이 1.3kg가 빠졌더라고요. 진짜 단백질 중요하다.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장 최근에 잰 건데 0.388에서 0.385로 늘어나면서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늘었어요. 그쵸. 똑같이 근육량은 0.3kg밖에 안 늘었지만 다리 근육이 100까지 올라왔고요. 몸통하고 팔 근육을 100까지 올리면 된다고 해서 요새 열심히 요 팔하고 몸통을 근육을 늘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에사비를 맞죠. 저희가
이 초모균이 들어있는 특허 기타 초상균으로 발효한 발효 핵심 결정체 초모균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초모에는 식이섬유, 발효균, 효모, 유기산 등을 유익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이유는요, 저희는 100% 국산 사과를 이용을 했고, 약간 다른 타 회사보다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룰로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거보다 훨씬 드시기가 좀 수월해요. 요거는 제가 에사비 전달했던 경험인데, 저 위에 분은 계시면 0년 전 식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눕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위암 연기셨어요. 근데 뭐 이스트빌 드려도 안 좋다, 뭐 유산균 좋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에사비를 딱 드렸는데 이거 좋다, 소화 잘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시고 이번에는 어떤 속이 편한데 가스가 많이 나왔고, 이분은 트림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인지 모르시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에사비 드시고 좋아지셨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어깨 아픈 게 좋아지고 등이 경락이 편안해졌는데 결론은 담적이 있는지 몰랐다고 자기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소화가 잘 된다. 여긴 소화가 잘 된다, 속이 편하다. 남편분이 당뇨가 있진 않은데 혈당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글리코다운도 드시고 계셨는데 잘 안 잡혔었는데 에사비를 하루에 3번 드시고 혈당이 안정화가 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딸하고 사위도 30대 초반이거든요. 소화가 잘 된다고 애용자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요분은 현재 장상피 화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체하셨어요. 잘 체하셨는데 체했을 때 에사비를 먹고 체기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속쓰림이 없어지고, 요분도 당뇨 없는데요, 당이 올락내락거리는데 당이 안 오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변비 해결이라고 써있던 분은요, 그분이 그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셨던 분이었어요. 디톡스도 하고 뭘 했는데 변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에사비를 드시고 변비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도록 했던 두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전 깜짝 놀랐어요. 소화가 안 되셔가지고 하루에 점심 한 끼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드렸는데 저녁에 한 포 드시고 그 다음날 이제 동생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그거 뭔데?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새털처럼 가볍다. 누가 보면 무슨 약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셨고요. 저쪽에 계신 분은 한 번도 누트리를 드셔본 적이 없었어요. 타사 거 드시면은 이렇게 위로 양냄새가 올라와서 못 드신다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골다공증을 갖고 계셨고 커피를 하루에 3-4잔을 자기가 일하면서 몸이 피곤하니까 3-4잔을 드셨던 분인데, 디톡스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소화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사비를 3번을 드시라고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위산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3번 드셨더니 큰 불편 없이 디톡스 잘 마치시고요. 지금 커피도 끊으시고, 그 다음에 더블엑스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없이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사비의 초점이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